어머님, 지금 TV 틀어놓고 효준이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방치라니 내가 좀 전까지 놀아주다가 잠깐 설거지 하는 동안 보라고 틀어준 거야. TV 오래 안 봤어. 틀어준 지 30분도 안 됐으니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리고 효준이 유치원 물병이랑 수저통은 왜 씻어 넣으신 거예요? 너 집에 오면 힘들까봐 내가 설거지 하는 김에 같이 씻어놨지. 왜 시킨 거는 제대로 안 하시고, 시키지도 않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효준이 전용 세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 안 그래도 그런 것 같길래 내가 그거로 씻어놨어. 근데 이건 뭐예요? 왜 요플레 껍데기가 두 개예요? 설마 두 개나 먹이신 거예요? 아니야, 2개 안 줬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효준이가 2개 달라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만 줬어. 하나는 내가 먹고. 그거 키즈 요플레예요. 키즈. 키즈 요플레? 그게 뭔데? 키즈요, 키즈. 애들 전용이요. 효준이만 먹는 거라고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길래 오늘 안 먹으면 버릴 것 같아서 아까워서 내가 먹었어. 배도라지 즙도 먹였어요? 그거도 달라길래 하나 먹였다. 그래도 배즙은 안 드셨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뭐? 어쨌든?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럼 나도 여기까지지. 나도 내일부터 효준이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어머님. 어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께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그만두면 피해보는 건 주위 사람들이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면 저랑 효준이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욕먹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효준이 아빠 승진 발표나는데 일에 영향 줘서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와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받아가며 왜 그래야 하니? 어머님, 이렇게 먹튀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은 효준이 보고 싶은 대로 실컷 보시고는 이제 와서 기분 나쁘다고 애를 안 봐주신다 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어머님 좋은 일만 시켜드렸지. 정작 저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가 얻은 게 없다니? 지금까지 애 봐준 건 뭔데? 그리고 먹튀? 그래, 너 말 잘했다. 회사는 돈이라도 주지. 너희는 나한테 용돈 얼마 주겠단 소리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애 봐주는 도우미들도 이런 취급받고는 일 안 할 거다.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 사정 생각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봐준 거다. 그런데 고작 효준이 요플레 하나 먹었다고 그런 수모를 주는데 내가 왜 또 와야 해? 누구 좋으라고? 지금 고작 요플레 하나 못 드시게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드실 요플레 사다 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꼭 오세요. 내가 지금 고작 요플레 하나로 기분 상해서 애 안 봐주겠다고 하는 줄 알아? 여기 하복순 어머님과 며느리가 손주를 봐주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부모가 손주 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복순 어머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70세 하복순입니다. 몇 달 전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자 봐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며느리 때문에
아들과 손자에게 주려던 재산을 모조리 다시 제 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재산을 넘겨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제가 요플레 하나 때문에 빈정이 상해서 손자를 봐주지 않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손자를 봐주지 않는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심장이 벌렁거려 우왕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제가 더 이상 손자를 봐주지 않는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며느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며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에게 손주를 한 번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찾아와 애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저희 지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효준이 봐주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 애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걱정이에요. 유치원에다 몇 시간 정도 더 맡길 순 없고? 그때까지도 못 마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팀장 달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2시간, 아니 3시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야근이 많아서 일찍 나오기 힘들고요. 둘 다 9시는 넘어야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나? 아휴, 그럼 어쩜 좋니? 저희가 효준이를 잘 키워보려고 일하는 건데 노력하면 할수록 효준이랑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건 아닌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둘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요. 못할 짓이라니 너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요즘 세상도 험한데 애를 남의 손에 몇 시간 동안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5살짜리 애를 벌써부터 학원 뺑뺑이 돌릴 수도 없잖아요. 저희 엄마는 일한다고 바쁘시고 저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니. 아휴, 얘, 너는 섭섭하게 이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하니? 무슨 걱정이야? 나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맘고생한 거야? 며느리, 넌 오늘 했던 말 절대 사돈한테 꺼내지 말고. 괜히 말 꺼냈다가 자식 도움 못 줬다고 속만 문드러지신다. 효준이는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너흰 걱정 말고 맘 놓고 일에 집중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부터 효준이 유치원 하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도 집에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 그럼 몇 시까지 가면 될까? 저는 며느리의 부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첫 손주였으니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왕복 2시간 거리였지만 매일 들뜬 마음으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하원시키고 태권도 학원에 보낸 뒤 집으로 데려와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 밥을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관련된 것만 해주면 된다고 제게 말했지만 집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어질러진 집안도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도 만들어 놓고 세탁기에 쌓여있는 빨래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효준이가 맨날 감기를 달고 사는 이유가 있었네? 베란다에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찾았지만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씻어서 사용하려고 안을 열어보니 곰팡이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회사일, 육아, 집안일 등 모든 것을 다 신경 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서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하나씩 사왔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랑 가습기 저희 거 아닌데 어머님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효준이가 자주 코를 훌쩍이길래 마트 가서 하나씩 샀어. 너희 집에 있나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이 집이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청소를 해도 먼지가 엄청나게 쌓여요. 공장 단지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효준이 병원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효준이 비염이 좋아지려면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더니 대뜸 집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생색을 내거나 그렇다고 며느리가 살림을 안 한다는 눈치를 주려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호의를 별것 아닌 듯 넘기는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해주는 살림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에게 한숨을 쉬며 트집을 잡는 횟수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효준이 병원은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응, 요 앞에 내과 갔다 왔어. 소아과에 데려가야지 내과를 가면 어떡해요? 네가 어디로 가야 한다 따로 말이 없어서 아무 데나 가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과 선생님도 잘 봐주시던데. 됐고, 내일 다시 소아과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오늘 효준이 브로콜리 먹이셨어요? 브로콜리 안 먹으려고 해서 대신 내가 시금치 나물 해줬어. 시금치 나물 해주니까 잘 먹더라. 그거랑 밥 한 그릇 뚝딱 했다. 아니, 제가 언제 시금치라고 했어요. 브로콜리 먹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금치도 몸에 좋아. 싫어하는 브로콜리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잘 먹는 거 해주면 되지. 제가 시금치 몸에 좋은 거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안 먹는 걸 먹어 버릇해야 애가 편식을 안 하죠. 그리고 효준이 유치원 숙제는 왜 안 해놓으셨어요? 응? 내가 숙제도 봐줘야 해. 효준이가 숙제는 엄마랑 할 거라 그랬는데. 어머님 한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언제 효준이 숙제까지 봐줘요. 그리고 애가 하기 싫다 해도 어머님이 강하게 시키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숙제도 체크해주세요. 안 그래도 손주 챙기랴 집안일 하랴 이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거기에 손자 숙제까지 해놓으라니. 저는 며느리의 타박에 어쩔 수 없이 손자 숙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싫어. 지금 TV 볼 거야. 효준아, 엄마가 할머니랑 숙제해 놓으랬어. 이것만 하고 TV 보여줄 테니까 얼른 숙제하자. 이잉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효준아, 왜 그래? 어머님, 왜 애를 울리세요? 숙제 안 한다고 하도 때를 써서. 지금까지 잘 있다가 너 보니까 이런다. 지금 효준이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애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 하셔놓고 왜 효준이 탓을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에게 혼이 나니 처음에는 그렇게도 이쁘던 손주가 이제는 점점 마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애 봐주는 공 없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고 정말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카드칸에 버스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버스카드가 어디 간 거야? 기사님 잠시만요. 지금 카드가 안 보여서. 아주머니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입구에 서 계시지 말고 내려서 찾으세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가방을 한참 동안 뒤적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가 마트놀이를 하면서 제 카드를 가지고 놀았었는데 나중에 챙겨야지 해놓고는 제가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급한 마음에 아들집 층수를 누른다는 것이 아들집 바로 아래층을 눌러놓고 멍하니 올라왔던 거예요. 한층 차이라 얼른 갔다 오자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하는 소리가 비상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 우리 분리수거하고 치킨에 맥주 어때?
그래, 치맥 좋지. 아까 저보고 목요일은 분리수거 하는 날이라고 다음 주부터는 분리수거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자기, 왜 완벽하게 애 봐주는 사람이 없을까? 요즘 나 너무 스트레스야. 진짜 나 스트레스 주려고 작정한 것 같다니까. 이번엔 또 누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자기도 성질 조금만 좀 죽여. 자기가 하도 깐깐하니까 도우미들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거잖아. 내가 뭐? 그럼 애 키우는데 깐깐해야지 어떻게 대충 해? 아, 저번에 그 도우미가 참 괜찮았는데. 그 사람 갑자기 100만 원이나 더 달라 그래서 내보낸 거잖아. 그 사람 다시 부르자니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몇백 줘야 하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계속 맡기자니 스트레스 받아 제명에 못 살 것 같고. 아, 진짜 어머님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어. 그래도 엄마한테 돈 안 주고 애 맡기는 게 어디야?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어머님이 효준이 좋아가지고 아주 어쩔 줄 모르시잖아. 내가 애 안 맡기면 어머님은 우리 효준이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덕에 당신 늦게 마친다 거짓말하고 필라테스도 다녀오잖아. 누가 들으면 나만 그러는 줄 알겠네. 자기도 야근한다 거짓말하고 골프 치고 오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좀만 참자. 애 맡길 돈도 굳었는데 우리 연말에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올까? 정말? 역시 자기가 최고야. 아, 근데 그럼 효준이도 데려가야 하나? 데리고 가면 제대로 모시고 올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효준이는 당연히 엄마한테 맡기고 가야지. 여행 가서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줄게. 안 그래도 내가 봐놓은 팔찌가 있거든? 돈이 몇백이라 그동안 눈여겨만 봤었는데 그럼 그거 이번에 사주는 거야? 진짜 자기 말대로 어머님한테 우는 소리하고 애 맡기길 너무 잘했다. 요즘에도 자기 엄마 편드는 마마보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나 만난 거 진짜 복으로 생각해야 해. 알겠습니다. 내가 남편 하나 기똥차게 잘 만났네요. 우리 얼른 들어가서 치킨이나 시킵시다. 저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자기한테는 비밀로 하라 그러고 나한테만 말한 거거든? 내년 1월에 내 앞으로 1억 효준이 앞으로 5천만 원씩 주기로 하셨어. 아? 내가 전에 효준이 비염 나으려면 이사 가야 된다는 말 제대로 알아들으신 건가? 좋은 데로 이사 가게 돈 좀 지원해달라고 돌려 말한 거였거든. 다행히 알아는 들으셨나 보네. 근데 액수가 생각보다 좀 적다. 주실 거면 통 크게 좀 쓰시지. 아니, 근데 어차피 이렇게 다 알게 될 텐데 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그러셔? 내가 뭐 홀랑 다 쓸까봐 그래? 참 어머님도 나도 자식이라 해놓고는 며느리는 역시 자식이 될 수 없나 봐. 그러니까 자기 지금부터 돈 받을 때까지 엄마한테 성질 좀만 죽이자. 알겠어. 아, 팔찌 살까? 아님 가방을 살까? 진짜 뭐로 사지 뭐로 사지?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간 이후로도 한참 동안 계단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걸어다니는 복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 며느리를 뭐라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돈 받을 때까지 성질 좀만 죽이자니. 한술 더 뜨는 아들놈이 며느리보다 더 얄미웠습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버스카드를 찾으러 갔습니다. 엄마 왜 다시 오셨어요? 응, 버스카드를 놔두고 갔어. 들어가서 쇼파 한번 찾아봐라. 어머님 내일도 늦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멍한 얼굴로 누워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효준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 글쎄 애들이. 그러고는 계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내 이것들을 당장! 아니,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 뛰어 올라가서 그놈 뒤통수를 후려쳤어야지. 효준이는 내일까지만 봐주고
나도 이제 걔네 신경 안 쓸 거예요. 우리 지원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요. 어머님, 지금 TV 틀어놓고 효준이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방치라니 내가 좀 전까지 놀아주다가 잠깐 설거지 하는 동안 보라고 틀어준 거야. TV 오래 안 봤어. 틀어준 지 30분도 안 됐으니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리고 효준이 유치원 물병이랑 수저통은 왜 씻어 넣으신 거예요? 너 집에 오면 힘들까봐 내가 설거지 하는 김에 같이 씻어놨지. 왜 시킨 거는 제대로 안 하시고 시키지도 않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효준이 전용 세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 안 그래도 그런 것 같길래 내가 그거로 씻어놨어. 근데 이건 뭐예요? 왜 요플레 껍데기가 2개예요? 설마 2개나 먹이신 거예요? 아니야, 2개 안 줬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효준이가 2개 달라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나만 줬어. 하나는 내가 먹고. 그거 키즈 요플레예요. 키즈. 키즈 요플레? 그게 뭔데? 키즈요, 키즈. 애들 전용이요. 효준이만 먹는 거라고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길래 오늘 안 먹으면 버릴 것 같아서 아까워서 내가 먹었어. 배도라지 즙도 먹였어요? 그거도 달라길래 하나 먹였다. 그래도 배즙은 안 드셨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뭐? 어쨌든?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럼 나도 여기까지지. 나도 내일부터 효준이 못 봐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어머님. 어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어머님께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회사에서 이렇게 그만두면 피해보는 건 주위 사람들이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면 저랑 효준이 아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욕먹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효준이 아빠 승진 발표나는데 일에 영향 줘서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와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 받아가며 왜 그래야 하니? 어머님, 이렇게 먹튀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은 효준이 보고 싶은 대로 실컷 보시고는 이제 와서 기분 나쁘다고 애를 안 봐주신다 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어머님 좋은 일만 시켜드렸지. 정작 저희가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가 얻은 게 없다니? 지금까지 애 봐준 건 뭔데? 그리고 먹튀? 그래, 너 말 잘했다. 회사는 돈이라도 주지. 너희는 나한테 용돈 얼마 주겠단 소리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애 봐주는 도우미들도 이런 취급받고는 일 안 할 거다.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 사정 생각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봐준 거다. 그런데 고작 효준이 요플레 하나 먹었다고 그런 수모를 주는데 내가 왜 또 와야 해? 지금 고작 요플레 하나 못 드시게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드실 요플레 사다 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꼭 오세요. 내가 지금 고작 요플레 하나로 기분 상해서 애 안 봐주겠다고 하는 줄 알아? 나 어제 니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잘해봐. 난 간다. 그러고는 뒤도 안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서 바리바리 전화가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엄마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다음 주부터 효준이 안 봐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말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고작 집까지 찾아와서 한단 소리가 또 애 안 봐주냔 소리야. 끝까지 지네 힘든 것만 생각하지. 됐어, 돌아가. 저희가 돈 안 드려서 화나신 거예요? 그럼 돈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요? 이놈이 잘못을 했으면 네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야지.
어디서 돈돈거려? 드러나 보자. 그래 돈을 얼마나 주려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리면 되죠? 50만 원? 에라이 도둑놈들 됐다 치워라. 그럼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200. 200이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어느 자식이 200이나 줘요? 이놈이 엄마한테 미치다니. 엄마 친구는 손녀 봐주고 한 달에 200 받는단다. 내 왕복 차비에 효준이 먹이고 씻기고 너희 집안일까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못해도 200은 받아야지. 뭐 이제는 효준이 안 봐줄 거지만 너희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때 200에 해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잔소리 조금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저희 엄마처럼 편해서 좀 틱틱거렸나 봐요. 제가 요즘 회사 스트레스가 워낙 심했어요. 짜증 부려서 죄송해요.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 형편에 200은 너무 큰 돈이에요. 맞아요. 200 받는 엄마 친구분이 이상한 거예요. 자식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200이나 받아요? 그리고 그 집 자식들은 저희보다 능력이 좋겠죠. 그 집 자식들 너희보다 직업도 안 좋다. 넌 공기업 다니고 며느리도 전문직인데 애 봐주는 돈으로 200도 못 쓰니. 그럼 그건 너희들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받고 애 못 봐주니까 다른 도우미를 찾아보든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왜 이렇게 돈돈돈거리세요? 저희 힘들어 죽겠는 거 아시면서. 돈 쓰고 싶어 안 달라 죽고 싶은 거겠지.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그동안 너희들 사정 생각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봐준 거다. 뒤에서 돈돈거리고 있던 건 너희잖아. 애 봐주는 공이 없기로 써니 며느리 너는 네 시어머니가 유통기한 다 된 요플레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면박을 줘놓고는 가습기랑 공기청정기 사준 거는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집 위치가 안 좋네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돈 지원해달라 은근히 돌려 말했다며. 뭘 돌려 말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에라이 이놈아, 넌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네 엄마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아니지, 알면서 같이 부려먹은 거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애 못 봐준다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안 되면 아버지가 12월까지 봐주세요. 왜? 연말에 너희 해외여행 못 가면 며느리 팔찌 못 사줄까 봐 그러냐? 그럼 남편한테 주신다고 하신 돈, 그거라도 지금 주세요. 무슨 돈? 이 사람한테 1억, 효준이한테 5천만 원 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래, 사실 내가 너희 맘 편히 살으라고 미리 돈 좀 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가 돈 앞에서 부모도 없이 행동하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로 못 줘. 지금 차도 계약 걸어놓은 상태고 12월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당장 그 돈을 또 어디서 구해요? 우리가 집 사라고 주려고 했던 돈을 차 사는데 쓰려고 했단 말이지. 에라이 정신 빠진 놈.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돈 절대 못 준다. 그래, 그건 너희 사정이지? 그러게,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사니까 벌 받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2번 다시 애 안 봐줄 거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1억 5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자기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손자를 7시까지 유치원에다 맡기고 그 이후엔 학원에다 맡겼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로 전화를 하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유치원에 남아있는 손자의 애처로운 모습이 상상돼서 순간 또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며느리가 직접 손자를 돌보면 되는 것이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 하나 있는 거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됐어. 지금까지 이만큼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됐지. 당신 그동안 애 본다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 온천 여행이나 다녀옵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식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 둘이 재미나게 살 궁리나 하자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차도 사지 못했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저에게 맡기는 동안에도 필라테스와 골프 등 자기들 여가 생활을 즐기며 돈을 모두 써버렸기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 경험을 통해 값진 인생 공부를 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했던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복순 어머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를 눌러주셔서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